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인도 국방부의 무기 선정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이 무려 중국, 프랑스, 일본을 전부 제쳤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결정의 중심에 있던 인도 장교, 그녀는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무기는 절대 못 믿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SH-15 세자르 타이-19 세계 최정 상급 자주포들이 경쟁하던 회의실 한복판에서 단 한 문장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강철보다 단단했던 신뢰 K9.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 국방부 조달국의 아르야 라마난입니다. 파일 더미에 파묻힌 채 오늘도 서류를 검토하는 제 모습이 때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손에 쥐어진 펜 한 자루가 우리 군인들의 생명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매 결정에 신중을 기하죠. 3년 전 한국산 통신장비 도입 당시 발생한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라마난 씨, 장비가 또 다운됐습니다. 납품 지연, 시스템 미호환, 그리고 국경 지역 통신 두절. 결국 제 상관은 사임했고 저도 수개월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제게 한국은 책임지지 않는 나라로 남았죠.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새 서류 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위쪽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에는 긴급 검토 요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군, 중국산 SH-15 자주포 배치 확인됨. 또 다시 국경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 대응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후보군부터 검토해봅시다.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실수는 용납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야, 들으셨나요? 파키스탄이 국경 지대에 새 자주포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동료 라빈드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중국의 SH-15 자주포는 사거리가 길고 기동성이 뛰어난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인도군은 대응 전력을 급히 확보해야 했고 우리 팀에 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국경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병사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장비입니다. 완벽한 선택이 필요했죠. 후보군은 어떻게 됩니까? 신국장의 후임인 아가왈 국장이 회의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세자르, 일본의 타임19, 중국의 그리고 목구멍에서 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후보를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9입니다. 아가왈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후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라마난 씨, 당신이 실사단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국 무기를 평가하는 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가왈 국장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부족함이 될 테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또 한국입니까? 그것도 제가 직접 가서 평가하라고요. 3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수모, 밤새 울며 보냈던 날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사건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죠. 한글로 쓰인 문서들, 불량 장비 사진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과 이메일까지.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라지브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신뢰할 수 없어요. 라지브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르야, 당신은 항상 공정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어요. 그의 말에 위안을 얻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네 곳의 실사 일정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이었죠. 가슴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의 군사 전문가 쿠마르 대령은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그건 뭐죠? 쿠마르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K9 바지라의 사양서입니다. 정말 놀라운 무기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다 멋져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라마난 씨, 당신이 3년 전 일로 편견을 가진 건 알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K9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무기예요. 터키, 호주, 핀란드까지.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푸마르 대령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만 강조된 포장된 제품일 뿐이다. 위기가 오면 책임지지 않는 나라다. 비행기는 흔들림 없이 날아갔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태블릿을 켜서 다른 후보 무기들의 사양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프랑스의 세자르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일본의 타임 90는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중국산은 가격이 절반이었죠. 그래도 K9의 사양은 인상적입니다. 52구 경장 포신, 자동 장전 시스템, 최대 시속 67km. 푸마르 대령이 계속 말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필요한 건 우리 병사들이 믿을 수 있는 무기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입국장에서 저희를 맞이한 한국 담당자는 지나치게 공손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겉모습만 그럴듯한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내일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K9 생산 공장 방문, 시험 사격장 견학, 기술 브리핑까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않겠다.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내겠다. 밤새 K9의 모든 사양과 결함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인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을지, 정비는 쉬운지, 부품 수급은 원활할지 등 수십 가지 질문 목록을 만들었죠. 노트북 화면에 3년 전 한국 회사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약속드립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깨졌는지도요. 제 노트북에는 이미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제 상처에서 나온 단어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녘,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 일행은 K9 생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철제 게이트를 통과하며 저는 이미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들어선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마난 씨, 한 엔지니어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포신을 조립하고 검사관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었죠. 모든 K9은 300개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에 저는 무심코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이들의 작업 태도는 3년 전 제가 만났던 영업사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제품이 아닌 사명감이 느껴졌죠. 공장 투어 중 한국 엔지니어는 각 부품에 QR코드가 부착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스캔하면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부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책임자를 찾아낼 수 있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 책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년 전에는 책임을 회피했던 그들이 지금은 책임을 추적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브리핑룸에서는 더 많은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평도 교전 영상, 핀란드 혹한기 테스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건 타르 사막에서의 실험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인도의 타르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K9이 작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50도가 넘는 혹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이미 인도 환경을 분석하셨군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환경까지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판매 전에 철저한 현지 검증을 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3년 전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사전 검증을 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오후 브리핑이 끝날 무렵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금 지친 듯한 얼굴이었지만 단정한 차림새의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라마난 씨, 저는 장민석입니다. 3년 전 통신장비 사건의 후속 책임자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때 저희 팀장이 갑작스러운 가족사를 겪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책임.
저희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불신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장비 호환 문제는 지금 해결됐습니다. 사용 중이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인도에 상주 기술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대응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생각했죠. 내일의 시험 사격이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으니까요. 타르 사막의 열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땀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저 멀리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가 포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온 49도, 습도 10%입니다. 푸마르 대령이 온도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특히 정밀한 전자장비들은 고온에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지만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렸습니다. 저 멀리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15km. 실전과 같은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세자르가 발사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포탄이 날아갔지만 세 번째 발사 후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되었습니다. 과열로 인한 장비 이상입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프랑스 기술자의 말에 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막에서 작전 중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타임 19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접목된 무기였지만 두 번째 발사에서 명중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술자는 사막 환경에 대한 추가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은 K9의 차례였습니다. 묵직한 포신이 천천히 목표물을 향해 돌아갔죠.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K9은 놀라운 정확도로 연속 5발을 명중시켰습니다. 50도의 더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놀랍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K9은 엔진이 과열되는 징후가 없었고 자동 냉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조용히 그러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혹한과 혹서 두 극단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전장은 변덕스럽지만 우리의 설계는 단단합니다. 푸마르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실전이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 사격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K9을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기술자가 엔진을 정비하고 있었죠. 그의 손은 정교하게 움직였고 표정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나요?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합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을 이중으로 설계했고 엔진 출력도 여유롭게 설정했죠. 저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니까요. 총을 쏘는 병사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K9은 그저 팔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K9은 계속해서 포탄을 발사했고 모든 발사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다른 무기들은 이미 과열로 멈췄거나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K9은 끝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쓰려던 평가서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예상했던 부정적인 결론 대신 객관적인 사실들이 제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K9은 인도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마음속 편견의 벽에 더 큰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도입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 주위로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왈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각 후보의 장단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이 결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국경지대의 안보, 군인들의 생명, 그리고 수십억 루피의 예산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프랑스 지지파인 싱 준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세자르는 기동성이 우수합니다. 신속한 이동과 전개가 가능하죠.
또한 프랑스는 오랜 우방국입니다. 그들과의 협력은 외교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의 말에 여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는 실제로 인도의 중요한 무기 공급국이었고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지지파인 미슈라 대령이 나섰습니다. 타입 90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입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조준 시스템은 미래 전장에 적합합니다. 그의 발언에도 일부 동의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은 첨단 기술의 매력을 느끼는 듯했죠. 중국 지지파 쿠말 과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SH-50는 가격이 절반이고 즉시 공급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미 배치를 완료한 상황에서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재정 담당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고 테이블 위에 물잔이 떨릴 정도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칭 준장은 프랑스 무기의 신뢰성을 강조했고 미슈라 대령은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역설했습니다. 쿠말 과장은 계속해서 비용과 시간을 언급했죠. 타르 사막에서 세자르는 과열 문제를 보였습니다. 타입 90는 아직 실전 배치 경험이 없습니다. 중국산은 품질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논쟁이 가열될수록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막에서 묵묵히 작동하던 K9의 모습, 공장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침내 아가왈 국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라마난 씨,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저를 주시했죠. 3년 전 한국산 장비로 인한 실패를 겪은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세자르는 타르 사막 환경에서 과열 문제를 보였습니다. 연속 3회 발사 후 시스템이 다운되었죠. 국경 전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병사들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료의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일본 타입 90는 사막 환경에서 명중률이 60%로 떨어졌습니다. 기술자들도 인도 환경에 맞는 추가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죠. 중국산 SH-50는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품질 검증 과정에서 여러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전자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했죠. 또한 부품 공급 라인이 투명하지 않아 향후 정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9은 이미 실전과 혹한 사막에서 그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타르 사막에서 연속 30발 발사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명중률은 95%를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원하는 기술, 태도, 철학까지 갖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편견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과 확신만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K9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가왈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마난 씨의 분석이 가장 객관적이고 철저했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했습니다. K9은 인도군의 새로운 자주포로 채택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년간 한국에 품었던 불신과 분노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죠. 제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가왈 국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라마난 씨,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렸군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K9의 도입이 결정된 후 인도와 한국 사이에는 더 많은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L&T를 통한 현지 생산 체계도 확대되었고 기술 이전도 진행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더 바빠졌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달은 계약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데 보냈습니다. 한국 측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고 인도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했죠. 라마난 씨,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측 대표 김 이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가왈 국장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라마난 씨,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측에서 현지 생산 계약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주에 저는 K9 도입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마난 씨, 당신의 결정이 옳았던 것 같군요. 파키스탄이 최근 우리의 K9 도입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제 결정이 이미 국경 지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무기를 도입했지만 역설적으로 평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델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혼잡한 교통, 길가에는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몬순이 지나간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 출장 시절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한강 공원에서 찍은 사진, K9 공장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타르 사막에서 테스트를 마친 후의 사진까지. 저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저녁 식사 후 남편 라지브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3년 전보다는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사진을 정리하며 내일의 업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카슈미르 국경지대. 뜨거운 바람이 황토색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용 지프를 타고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죠. K9 도입 후 첫 실전 배치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지프는 거친 길을 헤치며 전진했고 저는 창밖으로 변화한 국경지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군인들의 표정이 더 편안해 보였고 시설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뚜렷한 변화는 공기 중에 감도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언덕을 넘자 드넓은 평지가 나타났고 그곳에 4대의 K9 바지라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묵직한 포신이 국경을 향해 있었죠. 지난달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K9을 배치하자마자 그들은 물러났죠. 칸 장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도착한 정보에 의하면 파키스탄이 국경의 SH-15 일부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균형이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칸 장군의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위한 억제력이었습니다. 강한 무기가 오히려 전쟁을 막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K9을 살펴보았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정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무기를 소개했죠. 라마난 씨, 이 무기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안심하고 경계 근무를 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패이자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예요. 한 병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K9은 이미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9이 어떻게 그들의 사기를 높였는지, 어떻게 국경 지대의 분위기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었죠. 전에는 적의 포격이 시작되면 대응할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9이 있어 우리도 믿을 수 있는 화력으로 대응할 수 있죠. 그들도 이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총성이 멎은 국경, 병사들의 평온한 얼굴, 그리고 그 뒤에 선 K9. 어쩌면 무기의 역할이란 단지 싸우는 도구가 아니라 싸우지 않게 만드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 진심을 한국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기술로, 태도로, 그리고 사람으로. 총구는 때때로 전쟁을 말하지만 진짜 강한 무기는 전쟁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인도와 한국이 함께 만든 이 강철의 방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신뢰의 증거였죠.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